오늘 할 거는 들어갑시다. 리머스 컴퍼니 설명의 2탄. 저번엔 팝이랑 전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UI 네. 설명이랑,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일단 크게 리머스 컴퍼니에는 7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화상, 출혈, 진동, 파열, 침착, 호흡, 충전. 이 중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다 손. 어 일단 아니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 당해 봤거든요, 제가. 저도 리버스 하면 그동안 하면서 당해 봤어요. 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씌워져 있는 애는 적한테 적 대상, 노란색으로 펼쳐진 건 아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디버프 아니면 버프군요. 그렇죠. 위에 건 디버프고 밑에 건 버프예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은 리모트 컴퍼니가 아니죠. 리모트 컴퍼니에는 이거 외에도 오른쪽에 쌓여있는 만큼의 키워드가 추가로 있습니다. 아. 혹시 익숙한 게 보이실까요? 오른쪽에서? 리모트 컴퍼니는 일단 왼쪽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매우 다양한 디버프와 버프가 있어요. 근데 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오늘 한 밤 11시쯤에 끝날 거예요. 날 새겠군요. 진짜로 날새요. 심지어 이게 예를 들어 뭐 침참은 방어 레벨 증가가 올라가는 애들이 많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모든 인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음. 저도 이 자료 찾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사원의 구슬 조각 네, 사원의 찾기인가요? 구슬 사원의 구슬을 찾는 듯이 키워드를 찾았어요. 이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마비입니다. 마비. 혹시 마비 효과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자, 마비는 이제 저희가 합을 치면은 여기 기본값이 있고 코인값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비는 만약에 마비가 4다 아니지. 마비가 한 2다 치면은 코인이 3개일 때 요 앞에 있는 이 코인 있죠. 네. 요 코인의 값을 0으로 만듭니다. 안 뒤집어지는군요. 후면 아 예. 뒷면은 뒤집혀지긴 하는데 무조건 0으로 고정이 돼요. 2번. 아. 마비 수만큼 코인 값이 고정이 돼요. 코인을 쓸모없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 근데 마비는 횟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한 턴이 지나면 무조건 다 사라져요. 쓰든 안 쓰든. 근데 이제 우리 림버트 컴퍼니에서 이제 마비를 붙이는 애들은 이제 인격 중에서 마비를 먹이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럼 좀 문제는 많이 이거를 주죠? 적한테 걸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 뭐 보스전에서 마비를 붙여서 보스의 패턴을 그냥 빠개버리고 탑을 치면 정말 좋겠지만 옛날 보스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새로 나온 보스들은 특수 기믹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고정이 돼요. 마비를 묻히기 전에 그냥 때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리고 일반전에서는 그냥 잡몹들끼리 싸울 때는 사실 마비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 봐요. 어차피 잡몹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편이니까. 다음 턴에 마비 부여, 다음 턴 마비 부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 턴에 마비가 안 사라지고 다음 턴 시작하자마자 마비가 발리니까 훨씬 쓰기가 좋은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인격이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이럴 수가. 없다시피 해야 돼요. 없어요. 때문에 마비는 사실상 상대가 우리한테 바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와. 대표적인 이제 마비 보스로는 이렇게 생긴 친구, 고래 친구인데요. 뭐래? 잠깐. 제 이렇게 어디서 생겼, 봤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생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 꿈꾸는 해류였나? 아니요. 네. 탕류입니다. 탕류. 탕류입니다. 저 거울 네. 던져에서 봤습니다. 저놈. 고래 아저씨. 네, 이제 이 친구가 어떤 패턴이냐? 얘가 1턴 지나고 1에서 2턴으로 넘어갈 때 아군, 그러니까 우리 팀 아군 전체 마비 부여라는 같은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제 합을 칠 때 이 턴에서 얘랑 합을 치면은 보통 매우 불리 아니면 불리해요. 매우 불리 아니면 그게 이 마비 때문에 이제 요 자동으로 합치는 거는 이거 팅팅해서 계산해 주는 거는 요 마비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코인 값을 0으로 치고 기본 값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우 불리하는 분리가 나와요. 와. 근데 코인이 많은 스킬이다. 그러면은 매우 불리더라도 요 마비를 하나 쓰면은 이 나머지들은 코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도 이겨요.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진짜 운이 좋으면 말이죠. 보면 그냥 보통 코인 값이 많으면 합이 유리한 게 맞아요. 마비를 많이 빼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도발치. 도발. 혹시 도발치가 있는 인격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최근에 도어체 네 썼습니다. 어떤 인격이었어요? 그거는 스바이 3와 스바이 3과 이스마일이었습니다. 네. 자, 혹시 그 도발치를 계산하는 법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보통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대충 도발 쓰면은 우리 팀이 안전하겠지겠지만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적이 요 5명 중에 1명을 때릴 가능성은 20%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발치를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써줬어요. 도발치는 노란색으로 써줬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도발치가 6이라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10명 있는 걸로 계산해요. 시스템. 10명이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하나인데 값이. 그리고 아. 도발치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10명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이 빨간 애가 저기 이 10명 중에 1명을 때리는 걸로 계산을 해요. 아. 그러면 도발치가 있는 친구는 10명 중에 6명을 감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을 확률은 60%입니다. 도발치가 있는 애가 맞을 확률. 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즉 100%가 아니구나. 도발이 높다고 무조건 맞진 않아요. 하지만 음. 훨씬 높긴 하다. 보통 세상. 이제 이스마일이 이제 도발치가 5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발리는 게. 를 쓰면은. 그러면 지 본인 원래 확률 1에다가 도발치 5 해서 6의 주사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지고 주사위 나오는 10% 확률로 이스마일이 맞습니다. 좀 되셨나요? 이해 바로 됐습니다. 자, 오늘 마네킹을 해줄 이스마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화상입니다. 자, 화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기믹인지 알고 계시나요? 화상이 어떻게 딜이 들어가는지. 라우르에서 나왔었으니까 턴이 종료될 때 위력당 피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턴이 끝날 때 요 위력만큼 데미지를 주고 요 횟수가 마이너스 1 깎입니다. 네. 횟수가 0이 되면 앞에 위력이 몇이 있든 얘는 없어져요. 음. 이거는 모든 키워드 공통입니다. 횟수가 0이 되면은 앞에 위력이 99든 999든 그냥 없어져요.
아, 어떻게 하면 어쩔 땐 손해겠군요. 화염의 장단점. 자, 장점은 딱 체력이 낮은 애들 잘 잡아요. 한마디로 마무리 일격을 하는군요. 체력이 낮은 애들 잘 잡음. 한마디로 막타 치기 편해요. 왜냐면 매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키워드에 비해 스택 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턴당 한 번씩만 발동하기 때문에. 예,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냥 거던을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냥 스토리를 밀거나 아니면 보스를 하거나 뭘 할 때 그냥 화상은 그냥 때려 패고 있으면은 99가 달려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죽거나. 타오르는군요. 근데 단점 무조건 장기전으로 가요. 그거 장기전이. 아. 예, 이제 스택이 쌓는 게 쉽다. 볼? 잘 안 터진다. 잘 안 터진다 뜻이기 때문에 잘 안 터지면은 딜이 낮겠죠. 다른 키워드에 비해.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전이에요. 왜냐면은 매턴 최대값이 99거든요. 위력은 99가 최대예요. 99가 음. 최대값. 근데 이거는 또 보스가 좀 덩치가 큰 환상체전이다 하면은 부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부위별로 또 화상이 또 다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애에서는 화상이 또 나름 잘 먹힐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 이제 부위별로 스택을 또 다 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비해 훨씬 쌓기가 쉽고 그러면 부위별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치다 보면은 부위별로 화상이 쌓여 있고 그러면은 한 번에 99가 여러 개 터질 수도 있고 위가 두 개만 해도 198의 화상 위력을. 그렇죠. 화상은 이제 또 저것도 설명할 게 없어요. 파티가 이렇게가 끝입니다. 너무 적다. 화상은 지원을 많이 못 받았기도 하고 인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싱클레어가 두 개의 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화상의 끝을 보고 싶다면은 이 친구를 쓰는 게 맞고요. 네. 이 친구는 없지만 난 화상을 써야겠다 하면은 이 친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일반 가차에서 새벽 사무소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림버스에만 있는 발프루기스의 밤이라는 한정 가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뉴비분들이시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배제를 하면은 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도 8%예요. 친구도 없다 하면은 이제 요 중에서 이러면 그러면 요 중에 두 명을 데리고 가시면 돼. 두 명을 데리고 가시면 돼. 근데 얘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한 명만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이 친구를 이렇게 작게 해놨냐? 요 세 명은 사실 개노답 삼형제인데 어, 개노답이요? 요 두 친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와우. 거의 게임 초기에 나온 친구들이. 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 이제 야 그러면은 우리 화상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제 요 친구를 넣어줬어요. 그나마 새 거임. 근데 이 일등이 친구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줬어요. 드디어 산다. 드디어 살만하다. 살만함.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얘들은 그때 다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내용밖에 안 돼요. 내용. 야 그러면은 우리 파티가 그때는 5명이 최대였기 때문에 야 그러면 한 명만 더 줘라 해서 마타노티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얘가 화상을 들고 있긴 하지만 화상을 잘 묻히진 못해요. 그러면 삼성이라 해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얘는 그냥 합을 잘하거든요. 얘들은 합도 못함. 합을 못함. 탑도 못 치고 화상도 중첩 이걸 못 시키고. 야
합을 못하면은 때리질 못하니까 화상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리곤 합을 이기잖아. 합을 얘는 무조건 이겨요, 거의. 합 최강. 이지만 화상이 약간 부족함. 그래도 합을 잘 친다는 게 어딨니?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화상을 도대체 누가 묻히냐 해서 이 원자 두 명이 왔습니다. 얘는 이제 화상 횟수를 야무지게 붙어주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활용 정정을 찍은 거예요. 얘가 이제 화상대계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역시 발품하지만 한정이라. 근데 언젠가 이제 림버스 컴퍼니를 언젠가 고인물이 되실 거라면 또 언젠간 모든 인격을 다 드실 거고 그럼 언젠가 발포르기스 밤 인격만 남으실 거고 그럼 언젠가 먹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길 빌어야겠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진행자 파우스가 보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서포터입니다. 흔히 우리는 벤치캐라고 불러요. 벤치에 앉아있는 느낌. 이제 또 화상대계 이제 메인이라고 보는 이 싱클레어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얘 둘 다 공신력을 깎아 먹어요. 와, 합치는데 중요한 정신력을 여기 깎아먹는다니요. 공신력을 깎기. 근데 이 위에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코인이에요. 마이너스 코인. 뭔 뜻이냐? 앞면보다 뒷면이 세요, 얘는. 뒷면이 나와야 딜을 하는 얘군요. 네, 그러니까 정신력이 낮아야 돼요. 음, 근데 정신력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침식이 되죠, 여기. 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지능자 파워스트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능자 파워스트의 서포터 효과를 아시나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휘바람? 네. 비파람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얘가 정신력이 가장 낮은 아군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휘바람이 터지면 무조건 싱클레어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덱을 좀 더 잘 굴리가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화상대 예, 여기 들어있군요. 얘가 없으면은 어 그냥 기본 이상도 괜찮고 기본 인격 이상, 호감자 이상 아니면은 홍로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얘 둘 다 정신력을 채워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세 개 다 했으면은 그냥 세 개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막 써도 됩니다. 아, 그러면 코인이 너무 잘 뒤집어질 텐데. 밑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각성을 하면은 매 턴 정신력이 깎이는데 그 각성을 유지하려면 정신력이 차야 된단 말이죠. 그 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트리거고요. 위에 놈은 공격할 때마다 정신력이 막 20씩 깎이고 그래요. 와, 그거를 이제 침식 안 당해주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세 개 인격을 다 넣으면은 그냥 안전장치 없이 그냥 지 혼자 끼고 채우고 깎이고 채우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막 쓰시면 됩니다. 난사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난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기계가 이제 최대값이 30, 30, 30이거든. 와, 역주사위라 초기 값이 높네요. 역주사에는 이제 초기값이 높고 이제 위에가 마이너스로 붙어요. 그래서 앞면이 뜨면은 이 값이 적용돼서 20으로 딜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안 뒤집어지면 손해로군요. 원래라면 얘가 이제 정신력이 이제 침식이 되기 직전이면은 수비를 해서 정신력을 채운단 말이에요. 수비를 하면은 자기 정신력을 채워요. 근데 그 현타 타임을 없애줄 수 있죠. 아, 추천한 애고인데요. 약하네. 화상덱은 애고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들끼리 잘 볶아 먹기 때문에 굳이 애고를 찾아서 이거는 꼭 필요해 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천해 드린다면 홍겸살이랑 또 네 번째 성냥불 로슈 정도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쌓아둔 파이어 스택을 한 번에 뻥 하고 터트리는 친구들입니다. 오,
99들 쌓기 기다리기 귀찮다는 매턴 끝날 때마다 99들이 키지도 않는 거지. 보스를 맞습니다. 막 1000씩 내고 하는데 99 언제 달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친구를 쓰면은 이 99에다가 곱하기 뭐 퍼센트 적용해가지고 이거 쓰면 그 스택을 적용해서 빵 하고 터트립니다. 동기화 하기 좀 빡셀 수가 있어요. 자원이 널널하지 않다면. 뭐 나중에는 다 하겠죠. 에고는 필살기 기념이라. 그리고 뭐 이제 그냥 자리 없으면은 아니 자리가 비면은 그냥 넣는 애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아까 쥐는 쥐어들자 싱클 전용입니다. 에고에 전용이 있나요? 전용은 아닌데 해밖에 안 써요. 이게 음. 효과가 뒷면으로 때리면 추가 화상이에요. 그럼 쥐어들 때 싱크한테 잘 맞겠네요. 뒷면으로 때리면 정신력이 깎이면서 추가 화상이에요. 정신력이 깎이면 정신이 마이너스 되면서 추가 화상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은 이제 아까 보였던 그 파우스트를 꼭 벤치에 데리고 이 친구를 쓰시면은 화상도 잘 못 치고 딜도 센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필수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절대 썼다가 침식되면 어떤지. 조절 못해서 침식되면은 그만큼 난처한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상은 끝입니다. 화상은 예설의 끝이에요. 그 인격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하는 게 얘들은 베스트입니다. 네. 자, 다음은 출혈인데요. 출혈은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코인을 굴릴 때마다 데미지를 입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우, 정확합니다. 코인을 굴릴 때마다 요거만큼 데미지를 입고 이게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0이 되면 당연히 없어지고. 자, 출혈의 장점. 인격이 세요. 인격이 좋음. 센 인격들이 많나 보네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인격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 높죠. 코인 한 번 굴릴 때마다 횟수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점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얘는 그냥 코인을 굴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굳이 저희가 이겨서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 해도 출혈이 터집니다. 일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은 코인을 굴릴 때마다 횟수가 깎이기 때문에 횟수를 못 채워요. 화영 같은 빨리 경우에는 99를 채워서 매턴 그냥 99, 99, 99지만 이 친구는 한 10 쌓았잖아요. 네. 10 쌓고 없어지고 다시 이제 영차 쌓아서 10 쌓고 없어지고 10 쌓고 없어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빨리 사라져 버리는군요. 쌓이기도 전에. 쌓고 없애고 쌓고 없애고 쌓고 없애고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봤을 때 화염보다 딜이 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감상이 아니라 그냥 순수 키워드 딜로 봤을 때는 화상이랑 비슷하거나 그 아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뭐 에고 기프트 이제 거던을 제외한다면 거던을 넣으면 사실 모든 키워드가 다 사기이기 때문에 거던은 최대한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격들을 한번 보자면 출혈 인격들입니다. 이렇게 많다니. 그렇게 많죠? 와. 그런데 이제 또 뉴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인격 이렇게 많은데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상을 넣고 아무거나 5개 넣으시면 굴러갑니다. 이럴 수가. 진짜로 해봤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그냥 약지 이상을 메인으로 놓고 나머지 그냥 요 중에 그냥 있는 애들 아무나 4명 넣으시면 돼요.
4명이란다 5명.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긴 한데요. 정말 간단하게 한데요. 뭐가 약 뭐가 문제죠? 약지만 얻으면 되는데 그쵸. 약지가 안 떠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자판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돌리다가 이제 이상 파편이 모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걸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걷 출혈되면 끝이에요. 또 걷어 돌아야 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최고점을 뽑는 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군요. 지금 아까 본 삼성들이 굉장히 많죠. 출혈은 좀 비싸요. 인격이 많은 대신 좀 삼성이 들어가는 덱입니다. 와 저것들을 다 언제 뽑지 이 생각이 근데 먼저 반 들어요. 근데 반대로 서포터가 딱히 필수인 건 없어요. 여기도 대표 여기도 지는 자 파워가 들어가 있군요. 근데 여기에서는 서포터가 아니라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체품이요? 라만차랜드 신부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파우스를 넣어서 6명을 굴리시면 됩니다. 아 그런 대체품이구나. 요 밑에 있는 자그마한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렇군요. 와 대체가 많네. 자, 라만차랜드 신부 혹시 써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써 봤어요. 제가 이제 피 깎고 정신력 채워주는 놈인데 이제 우리 파우스도 패시브랑 스킬로 정신력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파우스는 못이라는 디버프를 못이라는 특수출혈을 들고 있어요. 못이라는 특수출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는데 신부가 없으면은 그냥 지능자 파우스를 그 자리에 넣어서 정신력 및 이 못이 횟수를 채워주거든요. 못이 횟수를 채워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네. 지능자 파우스도 야무지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출혈의 횟수를 얘가 해결해 주는군요. 또 이제 사실 그거 여기 요 2명 말고 그 2명을 제외하고 요 4개는 그냥 요 안에 아래 있는 애들 다 포함해서 요 중에서 4명 골라 쓰시면 됩니다. 와 출혈 되게 참 편하네요. 그쵸. 파츠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은 굴러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쓸만한 애들, 좀 좋은 애들로 이제 추려왔어요.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장 밸류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약간씩 부족한 점이 조금씩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얘도 덱 짜는 데는 수월하겠군요. 퓨럴이야 그냥 아무거나 던져놔도 애들이 다 잘하겠. 퓨럴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상이 최고예요. 이상이라는 미친 캐릭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쟤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음. 아 그럼 출혈은 이상 약지 이상. 그런 출혈은 이제 또 호흡이랑 이제 연계해서 출혈 호흡덱이라고 호출덱이라고 부르고 호출덱 호흡 출혈덱. 근데 그거는 호박어 출혈 섞은 것? 이제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순혈 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짬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출혈은 여기까지. 자 추천해고는 이 친구 하나예요. 저거밖에 없네요. 이 친구는 바브입니다. 알 어우 매 밥으면 꽤 높네요. 4단계. 바브 로자입니다. 어? 네 방금 선생님. 근데 앞에 로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방금 저도 그 네, 말을 하려고 썼는데 아쉽게도 로자가 출혈 인격에 있긴 해요. 네. 이 친구 있습니다. 아 흑건이가 있네요. 네, 근데 의외로 잘 쏴요. 의외로 잘 쓰는데 음. 다만 옛날 인격이라 합이 좀 힘들 친구입니다. 때리면 아 잘 쐈긴 해요. 잘 샀긴 하지만 합이 안 돼서 아까 거기서 뺐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주 로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친구 더 이상 안 쓸 예정이에요. 그럼 빠이빠이. 이제 라마타랜드 공주 로자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주 로자가 나왔을 때 아까 저 덱에서 뭘 빼면 되냐? 뺄 만한 친구는 없긴 한데 이거 왜 자꾸 편집을 눌러? 그나마 이제 이 친구 대신에 이제 공주 로자를 라만차랜드 3인방. 그러면 이제 라마차랜드 3인방과 함께 이제 열심히 킬러를 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길래 필수냐? 바브. 무려 바브. 비쌈. 얘도 만 핀용왕. 얘도 발프루 그거였나? 에고가 발프루인 네, 경우가 에고도 발프루인 거 있어요. 있긴 있군요. 근데 발프루기스로 보이진 않는데 외관상으로는요. 이게 이 핏빛 욕망이 이제 발프루기스 밤이 이전작에서 넘어오는 거란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다 해먹습니다. 그냥 인격들이 세가지고 사실 얘가 없어 다 하긴 하는데 얘가 필수인 이유 이 친구가 사용 시 그 사용한 턴에는 횟수 소모가 없어요. 이럴 수가. 횟수 소모를 안 합니다. 출혈이 무한으로 터져요. 출혈 빠리 횟수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치는 대로 횟수는 안 줘도 되고 그냥 위력만큼 그냥 띵띵띵띵띵 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력의 쿨타임이 더욱 올라가겠군요. 이제 위력 비례 버스트 딜도 있어요. 아, 딜이 있긴 한데 사실 메인은 이거예요. 요거. 이게 메인. 요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바지에 역시 그래서 이게 발프루. 처음 나왔을 때 드디어 출혈이 떡상을 하는구나. 정말 놀랍지만 출혈은 이거 나오기 전까지 취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원래부터 그런 인격들이 있던 게 아니었군요. 원래는 출혈 추천해고는 요거 하나 정도면 든든합니다. 다른 건 사실 출혈이라고 불리기도 애매한 출혈 에고들이 많아가지고 얘 하나만 구하면은 출혈 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없어도 굴러가긴 해요. 아쉽다 뿐이겠네요. 아쉽다 보니. 자, 다음은 진동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친구예요. 자, 진동 효과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뀌는데 뭐 흐트러진 손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흐트러진 손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니요, 어떤 효과인지는 아시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자, 이스마일의 체력바를 보시면은 요게 흐트러진 선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압니다. 그러면은 자, 대충 봤을 때 자, 이 흐트러진 선이 지금 이스마일 체력의 한 절반 정도에 있죠. 네, 그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한 120이라 칩시다 대충. 그러면은 이스마일은 체력이 120 이하로 깎이는 순간 흐트러짐이 되겠죠. 이 120선을 앞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흐트러짐 손상이라는 거. 와, 그럼 요 앞에 이 위력만큼 요거에 플러스로 해요. 이 선이 앞으로 당겨져서 요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흐트러짐을 받을 수 그쵸. 있겠군요. 그리고 흐트러짐이 되면은 이제 모든 내성에 취약이 되기 때문에 딜을 넣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 설계된 키워드입니다. 버스트 타임을 앞으로 당겨오는 얘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스를 흐트러짐을 만들어서 빠르게 기믹을 없앤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친구예요. 음, 아 근데 진동은 저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진동과 관련된 설명들입니다. 정말 많죠. 일단 진동은 스스로 터트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화상처럼 자동으로 매 턴마다 깎이지도 않고 출혈처럼 코인이 굴러갈 때마다 깎이진 않습니다. 직접 터트려줘야 돼요. 이게 진동 폭발입니다. 진동 폭발을 적한테 명중을 시키면은 요 위력만큼 요 선이 앞당겨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아, 턴이 지날 때마다 횟수가 또 줄어들진 않나 보네요. 아니요, 턴이 지날 때도 줄어들어요. 아, 그건 또 그러고. 그냥 매 턴 지날 때마다 하나씩 깎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진동 폭발을 먹이면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턴이 끝날 때는 이 흐트러진 손상은 없고 횟수만 깎여요. 음, 하지만 진동 폭발로 터뜨리면은 이제 흐트러진 손상이 먹여지면서 횟수가 하나 차감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저 진폭 변환, 진폭 얽힘 저것들은 대체 뭐냐? 정말 이제 진동이 이제 옛날에는 짐짝식을 받았어요. 이딴 게 무슨 키워드냐? 그냥 때려치워라.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지만 없애기 아깝잖아요. 나름 컨셉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진동의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치만 너무 많은걸요. 다른 애들은 화상은 그냥 화상이고 출혈은 그냥 출혈이지만 진동은 무려 지금까지 5가지의 가 있어요. 아, 우와. 그러면은 이제 기본 진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진동이 있거든요. 기본 네.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진동 폭발을 일으키면은 흐트러진 손상을 줍니다는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일단 용어 설명부터. 자, 이 기본 이 친구가 만약에 요 영성으로 진폭 변환을 당했어요. 아. 이렇게 이게 진동의 종류가 바뀌는 거를 진폭 변환이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흰색 진동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진동 사슬을 진폭 얽힘 시켰습니다. 인포 그러면은 얽힘 뭐죠? 이 2가지의 효과를 짬뽕시킨 진동이 완성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 2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들고 있는 진폭 얽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폭 얽힘은 한 턴만 유지되고요. 이 진폭 얽힘 한 턴이 끝나면은 다시 원래의 진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효과 없는 그냥 진동으로 돌아가요. 아이고. 오래 지속되진 않는군요. 대신 진폭 변화는 계속 유지입니다. 얘는 상시 유지예요. 그냥 변환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 효과를 알아야겠죠? 자, 영석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진동을 터뜨려요. 2번 추가 터뜨리는군요. 진동. 한번 얘 이 상태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면은 확률을 계산해서 위력, 위력, 위력의 일정 수치만큼 확률, 횟수의 일정 수치만큼 확률 해서 최대 2번 추가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그쵸, 건가요? 그쵸. 운이 좋으면은 3번까지 한 번의 진동 폭발로 3번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진동 사슬. 얘는 진동 위력만큼 탑 위력을 낮춰요. 그리고 진동 붕괴는 방어 위력을 낮춥니다. 방어 아, 레벨을 낮춥니다. 좀 별로인 것 같네요. 방어 레벨을 낮추고요. 이 친구는 흐트러진 피해라고 했잖아요, 진동이. 맞아요. 얘는 그거를 나태 피해로 줍니다. 그 그냥 체력 딜이 피해로 들어가요, 딜이. 주군요. 흐트러진 피해도 입히고 그만큼 체력도 깎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이 친구는 요 흐트러진 선이 여러 개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요걸 좀 앞에 걸 터뜨리면은 요걸 터트린 판정으로 바꿉니다.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2번째 흐트러진 구간을 당겨오는 거군요. 낀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친구들은 요때 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터뜨린 게 터뜨렸을 때 피해량이 더 세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터뜨리면은 두 번째를 터뜨린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이 균열은. 와. 1번 터뜨린 것으로 2단계 흐트러진 그쵸, 그쵸, 피해를. 그쵸. 2단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도 엄청 좋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거의 진동의 대부분을 이해하셨습니다. 대부분이요. 아니요, 사실 거의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요 뒤에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지 않을까. 후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후에 더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고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읽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자, 키워드가 와. 설명드렸으니 이제 파티를 짜보겠습니다. 정말 덕분요. 안타깝게도 얘도 발표예요. 끔찍합니다. 아쉽게도 발표 인격이 핵심인 애들이 좀 많아요. 발표 아, 인격들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느 키워드건 발표가 하나씩 있군요. 그쵸. 왜냐면 발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올 때 약한 키워드를 약간 지원해주는 느낌? 그렇기 음, 때문에 핵심 파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3명? 아니지, 4명이구나. 이 둘은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없으면은 덱이 안 굴러가. 이럴 수가. 파우스트가 진동 인격이 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아쉽게. 아,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파우스트라 넣어도 파우스트를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그거는 왜죠? 그건 나중에 에고 설명 때 파우스트가 써야 되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아,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일단은 파우스트 좋은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 둘이 필수인 이유가 아까 이 친구 진동 흐트러진 피해와 함께 딜을 넣는 이 친구 얘가 핵심이에요. 떨어짐으로 D를 넣는 인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뒤로 이제 갈수록 필수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야 좀 적당한 컨텐츠에서 다 쓸만한 덱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 세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요 음, 마지막에 이 친구들은 요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데려가시면 돼요. 대체가 가능하군요. 정 안 로다들이, 되면은 여기까지 돼요. 요렇게 세 명 데리고 가고 요렇게 6명 중에서 3명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 저 밑에 빠져있는 둘은 누구? 자, 얘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벤치입니다. 벤치. 벤치? 서포터예요. 서포터. 아, 전투는 안 하지만 파티 구성에 있는 친구들. 근데 정 급하다. 난 무조건 운동대를 돌려야겠다. 근데 얘들이 없다. 그러면 얘들 그냥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진동대를 돌리고 싶으시다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넣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네. 이제 인격, 그냥 얘 인격 자체에 이게 달려있어요. 진동 방향, 반향. 근데 얘 트리거가 자기 몸에 진동을 쌓아요. 아, 자기 몸에 진동을 쌓아서 그 진동을 요 진동 방향으로 바꿔서 적한테 먹이는 그런 느낌인데 율려집이 루슈가 얘가 쌓는 진동 횟수를 늘려줘요. 와, 유지가 잘 되니, 그쵸. 유지가 잘 되니 많이 싸울 수 있겠네요. 유지보다는 훨씬 빠르게 쌓죠. 아, 사이클이 훨씬 빠르게 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군요. 친구를 벤치에 넣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상대 진동이 많으면 상대 진동이 많으면 탑을 높여줘요. 와우. 그래서 얘가 그냥 직접 나가기보다 벤치에 앉아서 아군들을 응원하면은 아군들이 합을 더 잘 칩니다. 무려 합 위력을 올려주다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스바이, 얘는 이스마엘. 그냥 탱으로 나왔는데 탱 딜 다 되는 그런 친구라 동덱에 이제 나름의 기둥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력도 좋아지고 딜도 좋아지고 그래서 중동덱에 돌리고 싶다면 얘는 무조건 챙겨가야 될 거예요. 옆에 요 유로 뒷장. 맨 앞에 둘을 챙긴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대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두 명보다 두 명들만큼 더 중요하군요. 맨 앞에 2명은 없으면 안 돼요. 얘들은 얘들 없으면은 그냥 진동덱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지만 요 뒤에 애들을 그래도 없어도 굴러는 가는데 이제 요 왼쪽 순부터 오른쪽 순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음, 굳이 또 되는데 있으면은 훨씬 잘 굴러가긴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순서는 그래도 삼성이 위에 있는 게 그래도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 3명 중에 대체품을 고르겠다면 이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또 알, 다른 또 위에 있는 장비 스테너 로자보다 이 이스마일이 그냥 이성 이스마일이 훨씬 좋습니다. 이 친구가 이 스킬이 진동 4-8을 쌓아요. 그냥 이 아, 스킬에 4-8을 쌓아요. 이성인격인데도 4-8이 맞나? 아무튼 되게 많이 쌓아요. 이 스킬 와, 때문에 근데 합을 잘 붙여요. 그래서 중요도가 좀 낮은데 그래도 횟수를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들고 가도 나름 쏠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에고. 에고입니다. 와, 정말 다행히게도 어, 아, 정말 다행히도 둘 다 발푸밤이 아니에요. 와. 다행이죠? 보이는 건 8% 보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둘 다 발푸밤이 아니에요. 다행이군요. 자, 이 친구는 아까 흰색 진동을 기억하십니까? 네, 흰, 영속입니다. 흰색 진동이 뭐였죠? 추가 진동, 영속입니다. 추가 진동 발동. 추가 진동. 어? 이제 이 낮은 울음이 아까 통로 걔가 들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반향. 근데 이 영속에는 아까 설명했던 진폭 얽힘이 있습니다. 이 둘을 그렇다는 건 합칠 수가 있어요. 와. 그러면 이제 질도 되고 흐트러짐도 먹이는데 그걸 추가로 더 터트려요. 반향기를 최대 3번씩 넣을 수 있다는 그렇지. 소리군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동을 되게 많이 터트리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동 횟수 10부여, 진동 부여, 진동 오빠 하나, 둘, 셋, 넷. 4번 터트립니다. 얘가 4번, 4번에서 얘가 4번 터트리고요. 얘가 한 번 터트려요. 총 5번. 그리고 순서가 무조건 홍로가 먼저 때려야 돼요. 아, 왜냐면은 얘가 쓰고 얘로 쓰면은 반향이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갑니다. 순서가 좀 반향을. 중요해요. 이 친구를 먼저 쓰고 친구가 쓴 다음에 얘가 써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반향으로 바꾸면서 한 번 터트리고 그리고 이제 바뀐 반향을 영속으로 바꿔서 4번 터트리는데 이제 최대 12번 터트립니다. 합산 반향을 최대 13번 터뜨리는군요. 그렇죠. 반향 곱하기 13번. 근데 이 게임에서 최대치가 몇이다? 99. 19 곱하기 13의 오, 데미지를 한 턴에 넣습니다. 한 턴에. 어떤 보스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어림잡아도 1000댐 넘죠. 와, 1000댐 이상. 근데 최대. 약간의 단점이라 하면은 이거는 근데 약점까지 설명해야 돼서 요게 나태 피해로 들어가요. 나태. 아, 그래서 나태가 내성인 보스들은 비교적 딜이 덜 들어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당신 아직 뉴비입니다. 엥? 흐트러짐이잖아요. 아, 모든 내성이 취약으로 모든 변동. 내성이 어차피 취약으로 바뀌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와, 먼저 흐트러져 빠뜨리면 그냥 단점이 어차피 흐트러지는데 사라지는군요. 단점이 없어요. 오 마이 갓. 단점은 이제 에고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에고 자원이 좀 많이 든다. 에고 자원 관리가 필수다. 이거를 이제 보스전에서 쓰고 싶으면 보스전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전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스테이지에서 든든히 쌓은 다음에 보스전에서 요 콤보로 이렇게 쓰시면은 엔가나 스테이지는 쉽게 밀릴 겁니다. 진동이 엄청 이렇게 보니까 또 세네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와. 비교적 3시즌? 시즌 3 한 중반쯤 돼서야 이 정도 중반쯤도 아니다. 시간 살인 시간이 무장이었으니까 시즌 한 중반 중반 말기쯤에 좀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냥 패급 취급당했습니다. 웨슴 진동 웨슴이란 말이 그냥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진동과 완전히 반대된 처음에는 와 고정딜이라고 굉장히 엄청난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음. 아니 어차피 고정딜 인격이 안 좋아서 못 때리는데 그럼 어떻게 터트리?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파열입니다. 파열 차례가 왔습니다. 자, 파열은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파열을 아, 먼저 쌓은 다음에 그냥 때려서 터뜨립니다. 맞아요. 때려서 그러면은 출혈보다는 덜 터지고 화상에 비해서는 자주 터지겠죠? 맞아요. 그냥 공격 명중시에만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고정딜이라 내성 그거 안 맞게. 뭐 이것도 나은 장점입니다. 장점. 음. 근데 얘는 이제 장점이 이게 끝이에요.
단점은 뭔가요? 단점. 이제 출혈과 달리 무조건 때려야 돼요. 무조건 때려야 돼. 근데 인격이 안 좋아서 못 때려. 음. 좋아서 탑을 줘. 책을 못 사. 됐음? 이 됩니다. 와, 대체 인격이 얼마나 안 좋길래 못 샀고 못 때리고 뭘 쓰는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인격을 또 가봅시다. 자, 어째 와, 화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화상과 좀 비슷한. 하지만 화상은 그래도 나름 밸류가 있는 대신에 애들은 밸류조차도 말아먹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괜찮아지는 추세이네요. 일단 파티를 보자면은 이 세 명은 메인입니다. 네. 거의 와, 이제 파열 파티를 만들고 싶다면 이 세 명 무조건 들고 해야 되고 얘네들은 따로 대체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나머지 세 명으로 이제 세븐 옆에를 이렇게 데려가셔서 쓰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친구가 있는 네.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요 K사보다는 이 친구가 좋습니다. 일적인 면이라면은 자, K사는 탱커예요, 탱커. 얘는 딜러 나왔기 때문에 성이라도 탱커보다는 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스트는 딱 대체가 없어요. 얘도 일단 들고 가셔야 되고 필수군요. 늘 말했지만 요 손으로 중요도입니다. 파워스 얘들 다 구했다. 다 구했으면 파워스트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이성 그냥 하차 돌리면서 뽑은 것 중에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굳이 내가 좀 더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K사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때깔이 있는데 이성보다는 삼성을 쓰고 싶다 하면은 얘들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데 앞전 말씀드렸듯이 옛날 레고가 많다 보였는데요. 네, 탑을 못 이긴다고 옛날 레고가 많아서. 얘들은 얘들도 아니다. 얘는 시즌 3 완전 말 시즌 4 지금 현재 시즌 3 얘는 2 얘도 2 얘도 2 얘도 2 4 1 3 5 1 1입니다. 시즌 4가 별로. 시즌 4가 이제 좀 파열 밀어준다고 이렇게 두 개 나왔고 그 전까지는 얘네들끼리 먹고 살다가 얘 나와서부터 이제 와 드디어 파열에 빛이 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네요. 어르신들이 많죠.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4인격도 있고 3인격도 있고 그래도 꽤 오른 편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닌가요? 여기를 보시면 발표니까 넘어가고요. 3말 3 호중 얘 발표 맞나? 야, 얘 이벤트 그럼 번외네요. 총량 하면은 얘가 한 2시즌 얘가 3이기 때문에 다 3이에요. 웬만해선 이럴 이제 수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보통 이제 2시즌이나 1시즌 애들은 보통 이제 벤치로 빠지거나 물러나는 느낌인데 파이어들은 어르신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는 거. 어르신들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 아유, 고령화 문제 파이어는 해결 고령화 문제로 시급. 이제 좀 새로운 청년 농부들이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전까지는 엄청난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 파열은 에고가 추천할 게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인격에서 못 채운 밸류를 에고로 채워야 돼요. 인격이 구려 먹었기 때문에 에고가 열의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에고에서 횟수 채우고 위력 채우고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올가미 이번 4시즌 새로 나온 에고고요. 그리고 이제 처원집게는 근본입니다. 옛날부터 파열과 충전을 밀어준 우리 근본 에고들. 그래서 파충류. 얘들에는 이제 처원집게에는 차원 균열이라는 특수 파열이 있어요. 특수 파열.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어때? 횟수를 채워줘요. 아,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 이제 차원 출혈이 8이 걸렸어요.
그럼 다음 턴에 횟수를 8 부여하고 사라집니다. 딱 채워주고 늘려주고 가는군요. 횟수를 늘려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얘들로도 안 떼워져요. 안 떼워져요? 얘들로 안 아, 떼워져요. 맞아. 횟수가 많으면 뭐해 부여를 못 하는데. 그것도 있는데 방금 횟수 8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횟수 8 한 몇 번 치면 때리면 없어집니다 그냥. 한 8번 때리면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얘들도 이제 얘들은 올감이라는 또 특수 파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 속도 비례 파열 위력 증가예요. 상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력이 증가됩니다. 횟수를 늘려주진 않네요. 아쉽게도. 그냥 한 진짜 번 횟수는 때리 밑에서 채우고 위력을 위에서 채우는. 그러니까 저 5개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군요. 아니 다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렇게 추천하는 애고가 많아도 사실 뭘 들어도 파열은 그냥 파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살기 감을 좋아서 뭐예요? 그냥 기본적이 안 좋은데. 인격 문제가 좀 심각하네 이거. 오버워치 하세요? 오버워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 있어요. 트레이서의 펄스 폭탄이 아주 다른 애들에 비해 굉장히 자주 쓰이잖아요. 자주 쓰기는 자주 하죠. 쓰는 편이잖아요. 네. 자, 펄스 폭탄이 만약 10초에 한 번씩 쓸 수 있다 쳐요. 네. 대신 트레이서 전멸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 역행이랑 전멸을 못 쓰는데 펄스 폭탄만 던질 줄 아는 애들이에요. 쓸모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쓸모가 없어. 심지어 체력도 그대로 150이에요. 지금 트레이서 150이 맞는지. 정말 쓸모없군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침주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음. 자, 침자 효과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진 적은 위력만큼 정신력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트리거는 파열이랑 똑같아요. 파열이랑 트리거는 똑같아요. 때려야 돼. 때려야 깎임. 네, 정신력이. 그러면 정신력이 깎이면은 이제 얘들은 뭐 패닉이나 그런 디버프에 걸리면서 합이 불리해지고 일방적으로 합을 이겨서 이긴다 그런 느낌. 보스전 그러니까 정신력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우울 속성 피해를 줍니다. 아우 매우 좋은 학생이군요. 우울 속성 피해로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울 속성 피해로 바뀌면은 사실상 파열이랑 매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비슷한 기능. 보스전에선. 음. 근데 어째서 파열은 개수똥 찌끄레기 취급을 받는데 얘는 어째서 그런 취향을 받지 않는가? 얘는 아, 일단 인격 지원이 좋아요. 인격 지원을 잘 받았어. 침참수 인격들이 확실히 굉장히 좋죠. 저도 인격 하나 지원이 아주 쓰고 왔다요 있는데 왔다. 이제 침잠 쇄도라는 게 있고 한나비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얘들 좀 더 잘 굴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격이 좋아요. 애들은 파열과 정반대로 인격이 매우 좋은 인격들이 많죠.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합도 이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얘는 이제 보스전 사실 잡몹전에서는 키워드들이 크게 막 활약을 한다고는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정신력을 아예 없애주기 때문에 합을 질 수가 없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정신력이 있는 보스들조차도 이제 정신력을 깎아먹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다들 하나하나 보배 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와. 아까 말했다시피 인격이 딱히 모난 애들이 없어요. 막 크게 부족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요 중에서 출혈이랑 똑같아요. 요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6명 데려가시면은 불러갑니다. 얘들 셋 다 데려가는 건 좀 힘들고 못난 이사 형제군요. 개와 에고 동백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어요? 네, 나머지 다 없으시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못 만들기가 좀 구했어요. 그래서 다른 덱을 쓰죠. 아, 그러면은 일단 필수로 들고 가야 되는 친구 앞에 똑같이 이제 크기가 큰 친구들은 없으면은 덱이 안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요 4명은 팀장 덱을 위해서는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중에서 택 2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택 2에서 이성 2명을 택 2 해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은 발포감이라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도 이상은 대체품이 있다. 이게 5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없더라도 크게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백의 단점은 탑이 좀 그래요. 특히 1스킬. 아, 1스킬은 진짜 별로였어요. 이렇게 최대치가 9밖에 안 되기. 대신 얘는 이제 팀잠세도라는 어마무시한 걸 갖고 있는 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 이 친구 어떤 친구냐? 간단히 계산하자면 위력 곱하기 수를 한 번에 줍니다. 와, 뻥. 한 번에 뻥 터뜨리는 일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디 보자. 사실 얘네들은 좀 비교적 최고의 최신 애들이고 그 뒤에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침잠을 쌓으면은 요 동백이 이 침잠 셋으로 한 번에 보스를 팡 하고 터트리는 그런 느낌으로 덱이 굴러왔었어요. 그때는 공백이 메인이었군요. 동백 메인. 지금도 놀랍게도 이 친구가 메인이긴 합니다. 네. 요 둘이가 메인이요. 아, 요 셋이 메인이요. 그러니까 요 넷이 메인인가? 4명 다 있어야 되긴 해. 아무튼 앞에 근데 4명. 여기에 확실한 단점. 침잠 세도가 3스킬에 있어요. 이런. 돼 있어. 자주 터뜨릴 수는 없겠네요. 안 나오면 안 터진다. 안 나오면은 말짱도루미다. 음, 근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친구는 이제 동백 이상이 한 번에 박을 띠를 그냥 평타로 박아버린 놈들이에요. 1, 2, 3 스킬로 골고루 아까 패는 놈이에요. 얘가 아까 3스 몰빵이면 네. 3스킬 몰빵이면은 요거를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딜을 하는 놈인데 얘가 더 딜이 잘 나와요. 산나비라고 했었죠, 아마. 네. 혹시 그 키워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이 친구는 이제 선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삼나비, 금나비이라는 총알을 써요. 쉽게 말해서 얘가 반대구나. 위력. 네. 자, 이상은 삼나비, 죽은 나비라는 총알을 총 합쳐서 2개 합쳐서 20발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공격을 할 때 이 20발을 랜덤으로 발사를 합니다. 10발을 발사했다 쳤을 때 삼나비, 나비 3발, 준나비 7발을 쐈다 칩시다. 그럼 상대한테는 나비라는 디버프가 생기고요. 얘가 이제 삼나비 횟수만큼 되고 아니 삼나비 수만큼 위력이 먹히고 죽은 나비 수만큼 횟수가 먹힙니다. 그리고 이 나비는 매 턴 끝날 때 요 횟수만큼 팀잠 부여를 하고 부여 플러스 소울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0이 됩니다. 0이 됨. 그리고 요 앞에 3이 횟수로 넘어와서 0/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대충 설명을 하자면. 원가 수치까지는 써보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키워드를 쓰는데 요거 때문에 이 공백의 팀잠 세도만큼의 딜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DPS로 따지면 해도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는 자 추천하는 해고는 이렇게 2개예요. 이 친구는 이제 로자 거 무려 시즌 1 이 친구는 발표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통 팀식으로 이용합니다. 팀식으로 하면은 위력 10 횟수 10을 부여하기 때문에 또 침잠 덱에서 출혈이 한다. 침잠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해고고요. 반대로 이 친구는 이제 최대 7발이었나? 이 친구는 연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침잠 발사대로 쓰인 쌓은 침잠을 이 애도를 이용해서 빠바바바방 연타로 터뜨린다.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꼭 가져야 되는 건 이 친구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고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발포밤에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이 아니네. 호흡입니다. 크리티컬. 맞아요. 호흡은 위력 곱하기 5% 만큼의 만큼의 확률이 있고 크리티컬을 적중할 때마다 횟수가 마이너스 1씩 깎입니다. 자, 크리티컬의 단점으로는 장점부터 말해야겠구나. 장점으로는 이제 상대한테 거는 게 아니라 아군한테 거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뭐 정화를 한다던가 키워드를 없앤다던가 그러질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변수가 적음. 그리고 키워드로 따로 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깡딜 자체가 쎄. 깡딜 자체가 얘가 좋아지는 그 단점으로는 이제 변수가 없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진동처럼 흐트러짐을 입혀서 패턴을 파괴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리트쇼가 안 되는 리트쇼가 없음.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멘타. 이제 스텝들을 보시면 검계 가장 이제 메르소 얘는 없으면은 그냥 호흡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를 꼭 들고 호흡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가장 쉽게 이제 머리 안 쓰고 할 수 있는 덱은 검계 붙은 애들 6마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검계는 기본적으로 다 호흡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계 이름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호흡에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검계 우드마리 메르소 같은 경우에는 또 검계 소속인 애들한테 추가로 버프를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검계 이렇게 6명 가셔도 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검계에는 이제 검계 자체가 옛날 인격들을 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이다 보니 이제 검계들 자체가 밸류가 별로 안 높은 검계 싱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 정도 성능이 처참하고 이제 검계 오티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4명을 챙기시고 요 셋 중에서 2명 이택 회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검게 쓰는 게 베스트네요, 그냥. 아니요, 검게 쓰는 게 베스트가 아닙니다. 검게는 그냥 머리 쓰기 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빌드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자면 이제 얘를 1픽 그 다음에 우리 메이드 로슈 가중치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3달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2번으로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검게 이제 이상 그 다음에 이게 호흡 생성기 동키랑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못 쓰니까 또 이렇게 6명 정도 들고 가시면은 호흡 되게 깔끔하게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호흡 추천해고는요 정말 놀랍게도 없습니다. 특히 호흡이 막 호흡을 채워준다던가 뭐 크리티컬 피해가 높아진다던가 그런 애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호흡은 그냥 인격만 채워 들고 가시면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전. 마지막 충전입니다. 드디어. 상당히 오래 걸렸네, 여기까지 오는데. 7개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야? 이런 거를 좀 튜토리얼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냥 그거 덕분에 컨텐츠가 생겼잖아요. 자, 그건 충전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충전 자체에 따로 효과가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충전은 충전 스스로 따로 뭔가 하는 게 없고 이제 충전은 특이하게 위력은 1 고정이고 뭐 다른 인격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위력은 거의 안 바뀐다 보고 횟수로만 최대 20 충전을 해서 이 충전된 키워드를 이 충전을 소모해서 딜을 강화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위력은 의미 없고. 그렇죠. 위력은
요 위력이 바뀌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인격별로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면은 너무 힘들고요. 통한 위력은 1입니다. 위력은 항상 고정이에요. 충전도 최대 20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에고나 다른 걸로 올릴 수도 있고. 네, 20으로 평균치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스킬 자체가 업그레이드, 스킬이 강화되기 때문에 충전을 잘 유지한다면은 탑이 굉장히 잘 됩니다. 탑이 굉장히 우수. 아, 조건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충전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하면은 현타가 길어요. 이 얘들이 이제 밸류가 충전이 됐을 때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본적인 밸류가 별로 안 충전이 쌓기 전에 이 현자 타임 때 밸류가 좀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현재 이제 타임이 길군. 네. 근데 뭐 에고를 이용해서 이 현자 타임을 없애거나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인 단점으로 이렇게 있고 에고를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좀 적다. 핑키죠. 이제 충전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본인을 강화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온갖 시도가 많이 됐어요. 뭐 충전이랑 진동이랑 합쳐보기도 하고 뭐 충전이랑 파열이랑 합쳐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합쳐봤는데 실패작들은 빼놨습니다. 성공한 놈들만 올라왔어요. 요들을 이제 W 자매라고 부르는 둘이 하는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합니다. 충전을 쌓아서 충전을 쌓고 휴. 삼스로 딜. 요 삼스. 둘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이 삼스가 진짜 딜할 맞겠습니다. 무슨 이런 딜이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겁나게 세기 거점. 때문에 고점이 엄청 높은가 보네요. 얘들 이제 최종 컨텐츠 거굴철. 이제 거굴철이 이제 턴 횟수로 음, 마지막 점수를 내잖아요. 이제 맞아요. 거굴철에서 이제 턴깎기 장애입니다. 턴깎기 장인. 턴깎기. 턴깎기 저기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한 턴이라도 더 깎으려면 이 보통 이 둘을 기용합니다. 턴 깎는 장인들. 요 턴 깎는 자매를 교환하는 느낌입니다. 지원이요? 얘들이 얘들의 충전을 채워주거나 충전을 플러스 해주거나 실드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 데미지를 높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 둘이서 얘들을 서포트해서 얘들이 빡디를 넣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존내 센 스킬들이 있어요. 얘들도 이스 삼스가 있긴 한데 요 둘이가 삼스 밸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 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파티가 꾸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얘 둘이가 메인이에요. 얘 둘이가 메인. 메인 딜러 역할이구나. 그렇죠. 두 자매가. W 자매가 메인 딜러 역할이고 앞에는 팀장. 얘들이 얘들 이제 팀장이니까 애들을 이끌어주는 서포터인데 딜 서포터예요. 딜포터. 질포터. 얘도 같은 포지션입니다. 근데 둘이 약간 지원하는 느낌이 다른 게 얘는 이스로 딜을 하고 함스로 충전을 채워요. 얘는 함스로 딜을 하고 이스로 실드를 채워요. 약간씩 다르네. 한 명은 충전이고 한 명은 쉴드군요. 실드가 이제 충전 충전 전용 실드가 있는데 충전 전용 실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입혀줘서 얘들 좀 더 충전도 빠르게 되고 안정성도 높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괜찮네요. 자 다른 그리고 딜러 이제 없는데. 나머지 음, 5명 그 중에서 택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없지만 이성은 하나뿐이네. 이제 요 밑에 있는 친구들 얘들도 여기 포함되긴 해요.
벤치를 제외하고 말이죠. 얘도 벤치인데 이제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없으면은 얘가 벤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얘도 이제 충전을 잘 쳐야죠. 충전 플러스. 이 친구는 충전 최대치 플러스입니다. 최대치를 늘려주는 얘가 최대치를 5 늘려줘요. 많이 늘려주네요. 최대 25까지 쌓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뭐 요 벤치 중에서 뭐 딱히 들어갈 게 없다 하면은 얘들 넣으셔도 100 굴러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얘들 중에서 이제 티어를 조금 매겨보자면 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어쨌든 충전에 탈을 쓴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파열대예요. 아까 파열에서 얘는 나왔었죠. 파열 핵심 파츠이기 때문에 음. 얘는 충전 덱을 짤 때 없다고 치고 4명 중에서 2명 불러야 되면 이제 또 알사 히스 이 친구는 단기전 특화예요. 음, 얘는 단기전 할 때 들고 가시면 돼요. 보스전 때는 얘를 들고 가시면은 한 3-4턴 지나면 얘가 총알이 없어서 딸깍딸깍 거리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쟤는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난하게 들고 갈 정도면은 이제 알사 이스. 단점은 자동 전투 못함. 그러면 이제 오토로 합되는 거 이거 버튼 못 누른다고요. 여기. 딸깍 원래 중지 하나. 요거 딸깍 누른 다음에 이거 탁 누르면 끝인데. 그리고 이제 얘도 사실 파열덱이에요. 사실 충전에 탈을 쓰고 있는 파열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이 네. 친구는 서포트. 근데 얘도 실드 제공입니다. 실드. 오박 제공이에요. 음, 이렇게 말하니까 충전의 단점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충전은 밸류를 보려면은 밸류 보고 싶으면 오토 안 돼. 이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렇네. 거울 던전에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충전으로 하면은 얘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 해가지고 GP 깎고 얘 둘은 GP 깎고 쓰거든요. 삼스. 충전이 부족하면 깎는 충전이 거. 부족하면은 GP를 땡겨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걷어내서 오토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어딜 가든 오토가 안 되는데. 대신 이제 고점은 굉장히 높죠. 맞아요. 아이, 오토 안 되는 거 찝이야. 어딜 내놔도 다 밥 벌어 먹는 애들입니다. 추천해고로는 근본 전봇대 시리즈가 네.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굳이 지금 전봇대가 필요한데 굳이 필요하다면은 이 친구를 제일 먼저 1순위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돈키호테죠. 본인 충전 본인 충전 플러스 10에다가 얘가 질투잖아요. 네. 질투 공명만큼 아군 전체 충전. 와우, 배터리. 맞아요. 배터리예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좀 원활하게 굴리고 싶다면은 이 친구를 무조건 1순위로 챙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라우르 때부터 충전을 좋아해가지고 충전원 덱 만들려고 하다가 이 친구를 안 들고 와가지고 도대체 충전을 왜 이렇게 쓰레기인 거야 하다가 이 친구 뽑고 그냥 날라다녔습니다. 나머지 2개는 써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아군을 전봇대 키워주진 않은 시리즈여서 것 맞춰놓은 같네요. 거고. 다음은 이제 전기후름입니다. 이제 전기후름 같은 경우에는 시즌 3회 시즌에 새로 나온 친구들인데 얘들은 이제 소모해서 추가딜을 넣는 친구입니다. 나 그래요. 여기도 동키가 있네요. 동기가 충전이 좀 많아요. 이제 이거는 둘이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전봇대랑 얘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충전 대회 돌리신다면. 등급을 안 물어봤네요. 급이 제가 아직 이거 정작 충전 인기가 하나인데 사실 그 하나가 1시즌에 나온 이게 미친 거구나. 얘가 시즌 1인격이에요. 하지만 고점이 엄청나게 높은. 진짜 시즌 1인격이 아니라 오픈 인격입니다. 게임이 진짜 시작할 때 있었어요. 진짜 초창기. 게임 시작할 때
있는 인격인데 지금까지 겁나 잘 쓰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갑다. 얘들이 해, 전기요금이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소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보통 이제 충전 인격들은 함스만 충전을 소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함스는 6개 중에 하나밖에 안 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사실 남아 돌아요. 삼수가 없을 때 쓰는 거군요. 그래서 삼스가 없는 그 현자 타임 때 이 친구를 한번 써주시면은 그 현자 타임을 메꾸면서 요 해고의 패시브까지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해고가 되겠습니다. 와, 단점을 보완하네. 자, 다음은 이제 키워드 다 끝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있네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짬뽕입니다. 짬뽕 조합이에요. 아, 짬뽕 조합등이구나. 이제 모든 키워드를 다 들으셨으니 이제 그 두 개를 섞어 먹어봅시다. 자, 여기는 출혈 플러스 호흡덱이에요. 보통은 이제 호출덱이라고 부릅니다. 자, 호출덱 같은 경우에는 밸류로 찍어 누르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호흡 크리티컬, 프리뎀, 플러스 출혈뎀을 이용한 사실상 극딜 조합이죠. 극딜 조합. 이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빠르게 밀리고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거 알프루기스 밤 인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시작하시는 만들 수 분들도 있어. 네, 뉴비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쉽게인가? 삼성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운이 좋으면 만들겠죠. 네, 그리고 비교적 다 최신 인격들이기 때문에 탑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군에만 빼고요. 근데 문제는 얘들 이제 대체가 안 돼요. 출혈이랑 호흡을 동시에 들고 있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 6명 중에서 들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6명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5명을 채우신 다음에 여기 알파에 그냥 호흡을 들고 있거나 출혈을 들고 있는 친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센에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호흡 출혈 덱은 완성입니다. 짱센데. 이 덱의 장점은 아까 그 출혈 덱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핏빛 욕망을 쓸 수 있는 로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덱을 들고 가면은 핏빛 욕망도 든든하게 쓸 수 있답니다. 와우. 최고의 밸류는 사실 이렇게 넣고 여기를 약지 이상으로 넣고 이렇게 3명, 6명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전부 다 삼성덱으로 이렇게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밸류 세겠다. 그래서 이제 맞죠. 핏빛 욕망이 없어도 사실 얘들은 그냥 덱 밸류로 부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핏빛 욕망 없어도 그냥 세긴 해요. 네. 단점은 거던용이에요. 단점은 거던용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물론 거둬야 스토리에서 그냥 써도 돼요. 스토리에서 써도 되긴 하는데 다른 덱들에 비해서 스토리에서는 밸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던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 출혈 둘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돈이 2배로 듭니다. 거던을 돌 때. 거던을 돌 에고가 때 정보가 필요하구나. 필요한 에고가 2배예요. 필요 에고가 에고 기프트가 곱하기 2배가 됩니다. 대신 밸류도 2배예요. 일단 기프트가 모여야 밸류가 2배인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적당히 뭐 네뷸라이저나 엔트로피 키트나 아니면은 그냥 그 4성짜리 조합템 핏빛용 저거 희한개랑 주머니 그거만 얘 들고 있어도 사실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말이 단점이지 사실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도. 마지막이에요. 와우. 충전 파열덱입니다. 진짜 파열.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돌려봤는데 정말 쓰기 뒤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내 단점을 정확히 커버했어요. 그거를 그러네요. 충전은 이제 충전이 되면은 합을 잘 치죠. 합을 잘 쳐. 합이 좋음. 근데
현자 타임이 있어요. 현자 타임이 있어요. 파열은 합이 안 좋은데 딱히 현자 타임이 없어요. 이럴 수가. 쌓이면 서로 쌓이대로 볼 터트리니까. 싸움이. 그래서 이 둘을 짬뽕 시켜보자 하니까 이런 얘기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요 친구가 핵심처럼 키워놨지만 요 친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안 좋은 얘기. 문제이자 핵심이에요. 정말 놀랍죠. 네. 핵심인데 문제라니. 이 친구가 쓰이는 이유는 이제 그렉한테 애드라는 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 애드는 이래. 애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감정같이 생긴 디버프를 걸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 팀이 때리면은 충전이 올라요. 와우. 그리고 파열도 올라요. 파열 횟수가 올라요, 횟수.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우울로 때려야 돼요. 우울로 네? 때리면 파열 횟수가 올라요. 잠깐만요. 우울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울 속성으로 때려. 저쪽에 우울이 몇 명이나 있지?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어요. 나머지가 생각보다 수혜를 많죠? 네, 근데 이상하고 근데 이상은 얘 그냥 알아서 잘 채우고, 얘는 그냥 빈자리 채운 거예요, 사실. 엥... 어떻게 6명을 채워야 되는데 충전이랑 파열을 동시에 들고 있는 놈이 없으니까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그냥 떨이 떨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홍루는 실드를 주니까. 떨이라도 좋습니다. 맞아. 홍루는 늘 빈자리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음. 아무튼 이 애들을 이용해서 파열과 충전을 동시에 충전하면서 길을 우겨 넣는 그런 조합이라고 하지만, 아직 초보자용은 아니에요. 초보자용 X. 이유는 이제 스킬 패널을 우울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이제 이게 강력기가 아니거든요. 강력이 아니에요. 단일이군요. 단일기인데, 그러면은 보스 이제 보스 이제 만약에 좀 덩치가 큰 놈들이면 어디다가 얘를 부여를 해야 될지 또 정해야 되고, 그러면 기믹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못 해보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잡몹을 못 잡아요. 음. 에고 사용이 강제기 때문에 잡몹 때 에고 쓰면은 아깝죠. 그래서 못 씁니다. 하지만 정말 할 게 없는 우리 고인물들께서는, 그쵸, 정말 할 게 없는 고인물들께서는 이런 덱을 만들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소재가 있긴 해요. 친구를 신부 그렉을 넣어볼까? 힘부를? 신부 그렉은 놀랍게도 파열입니다. 파열이 있어요. 파열 출혈입니다. 이게 대기 성립을 하려면은 스팅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애가 5명이 필요해요. 5명. 아, 그렇네. 충족이 되네. 그래서 여기 파열을 넣으면은 파열이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그리고 충전이 하나, 둘, 셋, 넷, 5명으로 해서 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심플렉을 넣는구나. 근데 조금 연구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신부 그렉 우울 속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얘가 우울을 많이 먹거든요. 원인데 나머지가 채워야 되는군요. 신부 그러면. 그렉은 우울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워낙 이 친구가 얘가 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신부 그렉을 넣는 게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어차피 에고 자원은 다른 애들 채워줄 것이다. 합을 위해서 교체하는 게 낫다고 저는. 합을 위해서 교체하는 게 제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음.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굴려보고 있긴 한데 사실 그냥 이 덱 자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되게 실감은 안 나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쓰지 않는다. 어차피 안 쓴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와. 퍼스트의 말처럼 이해하셨나요?
네, 다 이해했어요. 근데 진동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진동 진동이 좀 많이 어렵긴 하죠. 대체 진동 종류가 무슨 어디 다섯 보자. 다섯 진동 개 5개네요. 6개. 그리고 변한 오리지널 거 진동까지 해서. 개수가 뭔가 그때 배운 게 많아서 어려워요. 다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뭐 이해될 때까지 제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곧 편집해가지고 치즈직이랑 유튜브 둘 다 올릴 거기 때문에 1편도 아직 편집 중이긴 한데 1편이 진짜 뭐 뉴비들이 보기 좋은데 알짜배기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엄청 뭐가 많겠죠?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충전까지 해서 모든 키워드 설명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중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어, 없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네. 이 오른쪽에 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가장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비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버림은 버림은 대충 짐작하는 게 저 방어 그러니까 스킬 패널을 그 방어 스킬로 바꿔서 하는 게 버림이죠? 아니요. 아니네요. 버림은 일반 그냥 지금 스킬 패널이 6개잖아요. 네. 1스킬 3개, 2스킬 2개, 3스킬 하나. 그래서 총 6개 패널이 이제 쭈루루루루룩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버림은 예를 들어 뭐 가장 등급이 높은 스킬 하나를 버립니다 하면은 패널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스킬을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패널에서 퐁 하고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군요. 저거는 만약에 3스를 이미 쓴 상황에서 가장 높은 스킬을 버립니다 하면은 2스를 버리겠죠.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그 패널에서 뿅 하고 없어져요. 다음 에이. 패널이 만약 3스였는데 3스를 버렸어요. 그럼 3스가 아닌 1스나 2스가 뿅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런 식의 키워드입니다. 그냥 선택해서 버릴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선, 그건 아니군요. 선택은 힘들고 조절은 할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뉴비가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고인물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이해하길 포기했습니다. 저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쓰다 보면 야, 약간 그 수학 공식처럼 뭐 B 플러스 루트 뭐 근해 공식 있잖아요. A분의 B 아,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그것처럼 그냥 외우는 거예요. 패널에 3스랑 1스가 나오면은 1스를 써서 3스를 버려서 1스를 강화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하면은 더 쓸 수 있겠지만 이해보다 외우는 게 더 편해버려진 그런 케이스. 아이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버림은 그냥 없는 거라고 할래요. 근데 또 몰라요. 버림이 나오를 때도 이제 버리기 덱이 있었고 애들이 버림을 계속 밀지 안 밀지는 김지훈 디렉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라우르 때 버림은 좀 쉬웠는데. 나올 때 버리면 그냥 카드 게임의 버림이랑 똑같으니까 맞아요. 과감한 판단 해가지고 다 버리고. 근데 다시 여기서는 들어오고 어렵네요. 맞아요.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심지어 그 광활한 판단 쓰는 어금니 애들이 이 버림을 써요. 아까 봤죠. 네. 맞아요. 그거랑 이제 지금은 이제 어금니랑 DH가 이제 버림이라는 저 키워드를 쓰는데 사실 크게 이해 안 해서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나중에 또 조금 더 이제 나- 캐릭터들이 많아지고 버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싶으면은 제가 또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아무튼 알, 오늘 거의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와, 2시간이나 됐네요.
네.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네.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처음부터 못 보셔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냥 다시 보기 올라갈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별로 키워드별 트리거랑 이제 추천 인격들 그리고 에고까지 딱 설명을 해봤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다. 아이고, 잡음이 중간에 섞일 텐데. 괜찮아요. 뭐 그거는 편집으로 날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아요. 방송 사고. 버던 음, 받으시나요? 버던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이죠? 그거는 대체 뭐죠? 제가 방송 외에는 거던 거던바 드시나요? 난 받으시나요라고 들어가지고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게 있었나? 거던바. 신기하네요. 당신은 오늘 거던바를 드셨나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네네네네네. 입니다. 거던바. 아쉽게도 거던바는 이미 오전에 들고 와가지고 오후에는 제가 그 부스를 운영해야 돼가지고 또 아마 만들어야 돼가지고 따로 버던을 버던바를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